박성규 전 대변인. 이번에도 네. 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예요? 네. 착잡합니다. 저런 모습에 반복되는 현상을 지켜봐야 되는 게 두 가지 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기록이 참 무섭구나. 이제는 숨길래야 숨길 방법이 없는 세상이 됐구나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았구나. 가면 쓰고 살았구나. 예, 참 안타까운 게 사실은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가면을 다 쓰고 살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공적인 자리에 공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자기 모습 한 번씩은 되돌아보는 것이 인간의 성정이거든요.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불공정한 행위였다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참 있는데 저는 지금 김상조 위원장 문제도 그렇지만은 정말로 주목이 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갈까 하는 것이 사실 많이 주목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총리 그리고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지지 기반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처리해주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모아졌지만 장관들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또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만 임명이 가능하지만은 장관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예.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 요맘때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원장의 청문회를 했어요. 고영구 국정원장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부적격 판정을 내려요. 근데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해요. 물론 그 대통령 그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야당 대표들, 야당 당사 찾아서 협치하겠다, 야당 의견 존중하겠다 얘기를 하고 나서는 임명을 강행합니다. 고영구 국정원장, 서동만 기조실장까지 강행을 해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국회에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하는 거다. 국회의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고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인사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러면서 강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장관 후보자를 또 이번에도 강행할 수도 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제가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봤던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그 5가지 철저한 대기업 사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소통을 위한 이런 행보들을 많이 보였는데 한 20일 지나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그때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 특히 사람 골라내는 거 보니까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를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이제 그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따지겠죠. 국민들의 판단이 서겠죠. 저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이 상태로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지금 전까지는 남들의 적폐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지적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나의 문제가 시작되는데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내로남불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 두 번째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인이 한 학교에서 5년 연속 영어 강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법 시행령 위반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국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 후보자의 부인이 5년 연속 근무는 강사들이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을 한 것이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다른 응모자의 임용 기회를 박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저희가 좀 한번 찾아봤는데 변호사님, 이 시행령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의 계약은 1년 이내 4년 이상 연속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시행령이긴 하지만 계약이 일단은 전문 강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 4년 이상 연속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뭔가 좀 독점하고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어 강사를 계속 이렇게 전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인 거죠. 그리고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저런 교육 시행령이 어쨌든 필요하고요. 저거에 위반해서 지금 김상조 후보자의 그 아내분이 지금 5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 것이니까 법 위반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법 위반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네. 정성희 위원님. 보면은 이거는 김상조 후보 내정자의 부인의 얘기라기보다는 학교 측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아마 학교에서 내기 쪽 채용 공고를 낼 때 이제 4번이 끝났으면 이걸 지적을 하고서 그 공고를 하고 이제 배제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공고를 냈고 그냥 하던 대로 4번에 했는데 5번째에 걸쳐서 그냥 했고 심지어 올해 채용 당시에는 이 조 후보자의 부인 외에도 2명의 응모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사실 지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2사람 가운데 1사람이 강사가 됐어야 되는데 하던 대로 그냥 한 거죠. 남은 2사람의 기회를 사실은 김 후보자 측이 빼앗은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 더 나아가서 야당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어요. 정 의원께서는 학교가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김상조 후보자가 사실은 지명 인지도가 있습니다. 명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검찰 아닙니까? 이거 학교 측이 압력 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요거는 3월 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아니 그 전에도 지명 전에도 요거는 올해 3월부터 2월 2월까지 1년간 근무를 맺었으니까 아마 공고는 2월 정도에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하고 되게 친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람한테 계속 특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이 1년 계약이 강사 계약이 금액이 급여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특혜를 주지 말라고 한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한테 주지 말라고 한 규정인데 그걸 이제 위반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김상조 후보자가 경제검찰로서 재벌 저격수로서 공정한 어떤 우리 경제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 자리의 어떤 그 중요함에 비해서 살아온 과정이 좀 그게 못 미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문제도 분명히 공정한 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불공정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사회성이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테크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고 자식 교육에도 굉장히 열과 성을 좀 다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입학 때마다 좋은 학군을 찾아서 계속 이사를 다녔던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사를 그만두고도 미국에 남편 따라서 갔다 와서도 토익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라도 다시 또 자기의 이 경력을 또 활용해서 열심히 또 영어 강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굉장히 사회성이 높으셨던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려고 했던 분인데 그냥 평범한 서울의 중산층 부인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보 경제학자이고 이제 새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으로 지금 됐다는 현실 때문에 그동안에 평범하게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여러 가지 특혜와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좀 계속 양파껍질이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보다는 부인께서 좀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셨던 것이 자칫 돌아온 이 화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김은식 교수님은 그래도 좀 좋게 봐주셔서 평범한 삶이라면 이해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다운 계약서 안 쓰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위장죄비 이렇게 많이 안 하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부정취업 안 하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특혜 못 누립니다.